자, 반도체 초광대국. 정말 멋진 말이죠? 근데요, 이 화려한 계획 뒤에 아주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용인 반도체 단지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전력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방식을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과연 수도권을 위해 지방의 희생이 당연한 걸까요? 오늘 이 딜레마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 규모부터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600조 원. 상상이 되시나요? SK 하이닉스가 205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약 25년 동안 쏟아붓겠다는 돈입니다. 이걸로 뭘 하냐? 바로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는 거죠.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이유,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것도 직접 고용만 무려 12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면 뭐 한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장밋빛 청사진 뒤에 아주 현실적이고 거대한 문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반도체 도시를 돌리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텐데 그 전기를 대체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 거냐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뜨거운 논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필요한 전력량이 자그마치 15기가와트입니다. 15기가와트.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시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이걸 발전소로 따지면 원자력 발전소 15개를 한꺼번에 돌려야 나오는 정말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뭐냐?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필요한 전기의 한 30% 정도, 그러니까 4.5기가와트는 용인 안에다가 LNG 발전소를 새로 지어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그리고 둘째, 나머지 70%, 이 10.5기가와트는 이건 전국의 다른 지방에서 만들어서 쭉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계획,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온다는 이 계획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그리고 그 전기를 보내는 거대한 송전탑. 이런 부담은 전부 지방이 져야 하는데 정작 반도체 공장이 주는 일자리나 세금 같은 혜택은 고스란히 수도권이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이거 완전 에너지 식민지 아니냐 이런 격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려면요. 전국에 새로 세워야 하는 초고압 송전탑이 무려 1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1만 개요? 와, 우리나라 산과 들이 거대한 철탑으로 뒤덮이는 모습을 상상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갈등의 핵심이죠. 지방 사람들은 더 이상 수도권을 위해 희생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공장을 짓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반발이 심한데 어떻게 이 사업이 쭉쭉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국가기관 전력망 특별법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논란이 많은 법안이에요. 이 법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입틀막 법입니다. 말 그대로 입을 틀어막는 법이라는 거죠. 왜냐? 내용을 뜯어보면요. 주민들 의견 듣는 기관은 확 줄여버리고 지자체가 가진 권한은 사업자한테 넘겨주고 심지어 공청회가 딱 2번만 무산되면 그냥 건너뛸 수 있게 해놨어요. 이러니 뭐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거 완전 기업 쪽으로라고 만든 맞춤형 특혜법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갈등 문제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도박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가의 핵심 시설을 한 곳에 너무 몰아넣는다는 거죠. 우리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다들 아시죠? 바로 그 상식을 정면으로 어기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 그리고 그걸 돌리는 전력망까지 전부 한 곳에 몰아넣는다? 이건 만약에, 정말 만약에라도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라 전체가 그냥 멈춰버릴 수 있는 엄청난 약점을 스스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버터 진동 현상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용인 주변에 초고압 송전 시스템이 너무 빽빽하게 모이면 이 장치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엔 전력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2021년에 스페인에서 나라 전체가 정전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바로 이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됐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계획이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리백 있잖아요. 더 아이러니한 건 이 반도체 회사들이 해외에서는 이 아리백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모순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이미 100% 재생에너지로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안방에서는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10%도 채 안 됩니다. 해외에서는 친환경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아닌 좀 이상한 상황인 거죠. 심지어 아까 용인 안에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 4.5기가와트 전력, 그것마저도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천연가스, 즉 LNG 발전소예요. LNG도 결국엔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를 계속 쓰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 그럼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바로 대만의 TSMC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모델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왼쪽의 한국 모델은 뭐죠? 일단 수도권에 모든 걸 집중시키고 필요한 전기는 전국 각지에서 거대한 송전망으로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대만의 TSMC 모델은 정반대예요.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는 곳을 찾아서 공장을 분산시키고 그 지역에서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바로 이거예요. 발상을 완전히 바꾸자는 겁니다. 공장이 있는 곳으로 전기를 힘들게 끌어오지 말고 애초에 전기가 넘쳐나는 곳으로 공장이 가자는 거죠.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아주 풍부한 새만금 같은 곳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의 전환이죠?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히 지방도 좀 먹고 살자는 공정성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송전망 부족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거죠. 이 말처럼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가장 빠른 길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옆에 공장을 짓는 것이다. 아주 명쾌하죠. 결국 이 용인 반도체 단지를 둘러싼 논쟁은요, 그냥 송전탑 몇 개 더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수도권으로 모으는 과거의 집중 모델을 계속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전국도가 함께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분산 모델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